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7월달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만 모아서 A형, B형, C형을 모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달에는요, A형하고 B형, C형에 계속해서 나왔던 함수가 여기 보시게 되면 A형에서는 라운드 함수가 나왔고요. 또 라운드 다운도 같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sumif하고 countif가 또 같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6번에는 vlookup이 나왔죠. 그리고 if 함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함수가 vlookup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sumif, countif 중에 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함수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문제를 보니까 1일 렌탈료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일 렌탈료가 이쪽에 있죠. 요 1일 렌탈료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라고 했냐면 115%를 계산을 하고 반올림에서 1,000원 단위까지 나타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릿수를 하실 때는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는데 요 자릿수 지정하는 거는 정수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0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면 1, 2,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제 보시게 되면은 예시가 이렇게 보여요. 요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릿수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보면 55,850원이 56,000원으로 됐잖아요. 뒤에 0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세 개에다가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요거는 자릿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여기에 뭐 정수로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자릿수는 0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릿수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구한 결과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하실 때는 먼저 라운드 함수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요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구하도록 할게요. 라운드 ROUND 나오죠? ROUND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저는 항상 요 자릿수를 먼저 쓰세요 라고 하거든요. 요 밑에 있는 요 칸이 자릿수예요. 그래서 자릿수는 지금 얼마로? 마이너스 3이에요. 어떤 수를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하겠느냐? 요 어떤 수라고 하는 요 넘버는 1일 렌탈료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돼요? 115%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나온 숫자가 여기 5에서 반올림이 되니까 58,000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는 다 뭐 해주시면 돼요?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2번 문제는 if하고 mid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if 함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조건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조건식은 어떻게 입력하셔야 돼요? 셀 주소, 부등호, 값. 그 순서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관리 번호의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글자가 얘가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P 이면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면이니까 뭐예요? 부동어는 같다. 값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P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여기 앞에 셀 주소 부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P이면은 부산역, K이면은 김해공항. 그 외에는 해운대구로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출력돼야 되는 게 부산역, 김해공항, 해운대구죠. 그러면 출력돼야 되는 게 3개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해줘서 if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야 된다? 2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if가 2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먼저 if로 가보도록 할게요. if 함수로 들어가 주셔서 if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조건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관리 번호의 몇 번째 글자가요? 두 번째 글자가 요 P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mid 어디 요 관리 번호의 몇 번째 글자가 두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에는 한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 얘가 뭐가 나오면 P가 나오면 여기서 이 P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if left, if mid, if right를 풀을 때 값이 나오면 그 값은 다 문자니까 큰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P가 나오면은 어디로? 부산역으로 가라 그랬어요. P가 나오면 부산역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김해공항이라고 쓰고 싶은데 뒤에 해운대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뭐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름 상자에 가서 다시 if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if에 들어가서 또 뭐가 관리 번호에 몇 번째 글자가요? 두 번째 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 K이면이니까 또 문자죠. K이면. K일 때는 뭘로 가라 그랬어요? 김해공항. 그렇지 않으면은 뭐다? 해운대구다.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P가 나왔을 때는 부산역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나오면은 김해공항으로 가는 거고, P도 안 나오고 K도 안 나오면 해운대구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요 셀 주소, 그 다음에 는, 부등호,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 함수는 항상 셀 주소, 부등호, 값의 순서대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되고,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는 관리 번호가 두 번째 글자가 뭐뭐가 뭐뭐2로 끝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부산역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1월 1일 렌탈료의 전체 평균을 구하랬어요. 그러면 1일 렌탈료의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해당이 되는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구해주는 무슨 함수? 에버리지로 풀어보면 돼요. 그런데 그 평균 구한 결과를 100원 단위에서 내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릿수 나오죠. 0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그래서 자릿수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다운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라운드 다운 들어가셔서 확인. 자릿수를 먼저 써야 된다 그랬죠. 자릿수 여기 밑에 칸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다? 2. 그리고 여기서는 요 1일 렌탈료의 평균을 구하면 되죠. 요런 뭐 맥스, 민, 에버리지, 뭐 썸,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써주시는 게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에버리지 AVER, AGE 함수의 형식은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열었어 가로를. 그러면 어디 부분? 여기 1일 렌탈료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86,200원이 나왔어요. 이 50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버려진 거야. 땡 처리가 된 거죠. 그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서 답이 나온 결과물은요. 첨단의 기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니까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승용차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조건이 되겠죠. 전월 예약 건수에 해당이 되는 뭐를 구하래요?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얘가 조건, 얘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뭐를 이용해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풀라고 했고, 구한 결과값 뒤에다가는 뭐를 붙이래요? 건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 뭐예요? sum if입니다. 그래서 sum if로 들어가 볼게요. sum if 있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 sum if 함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영어 단어 몇 개만 알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요 렌지, 어레이, REF는 범위예요. 그리고 크리테리어라고 나오는 거는 뭐다? 조건을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렌지 어디예요? 지금 어디 부분? 요 승용차 조건 범위가 승용차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범위를 요 승용차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여기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건 조건을 입력을 하라는 거니까 카운트 if나 sum 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입력을 하실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해놓고 승용차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sum 렌지, sum은 합계, 렌지는 범위,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 곳의 범위죠. 전월 예약 건수, 여기 전월 예약 건수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범위를 지정을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름 정의한 전월 예약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걸로 안 나와 있으면 내가 여기 제일 작업을 하실 때 조건에서 이름 정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26이 나왔지만 이걸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뒤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요? 건. 이건 어디에 가서 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여기다가 건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요 단위를 집어넣을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6건이 답이 나왔습니다. 5번 문제 SUV 차량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기 보면 SUV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3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기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count if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count if. 요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요 렌지 범위죠.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어디다? 차종이다. 차종에서 해당하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개수의 이름은 누구다? SUV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조건을 쓸 때도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네, 마지막 V룩업. 6번은 V룩업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6번에서는 1일 렌탈료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요 H14셀에서 요거를 선택한 이 선택한 뭐예요? 차량에 대한 1일 렌탈료를 구하라고 했어요. 차량에 대한 뭐예요? 1일 렌탈료. V룩업 함수를 풀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 칸에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상에 들어가서 V룩업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V룩업이 들어가면 이렇게 4칸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4칸이 나오면 첫 번째 룩업 밸류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H14셀에서 요 금액에 따른 요 차량의 종류에 따른 1일 렌탈료가 여기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룩업 밸류라고 하는 첫 번째 칸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요 셀, 요 H14셀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이거죠. 어디 부분? 차량에 대한 요 부분은 잘못 들어갔어요. 그죠? 요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여기 차량에 대한 뭐예요? 1일 렌탈료. 요 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차량에 대한 어디예요? 1일 렌탈료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 세 번째 칸에 있는 요 콜 인덱스 열 번호에는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차량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1일 렌탈료가 나와야 돼요. 아까 범위를 이렇게 지정했으니까 얘가 1번, 2번, 얘가 3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열 번호 3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3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적어줘야 돼요?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5만원이 나와요. 신형 KO는 5만원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카니발 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10만원이 나왔죠? 또 하나 더 눌러볼까요? 그랜저 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맨 처음에 있던 그 값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십니다. 요 7월달 A형에서는 이 라운드하고 라운드업이 두 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카운트 if랑 썸 if가 따로따로 같이 또 나왔다라는 거.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 라운드나 라운드 다운의 자릿수 지정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B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B형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랭크 함수가 나왔고요. 추주 함수가 나왔어요. if 대신 추주가 나왔고 문자열 함수 중에 write 그리고 sumif랑 countif가 또 나왔어요. 그죠? 요 7월 달에는 dsum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d 함수가 나왔고 max vlookup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매번 제가 이렇게 vlookup이 나오고 max 및 라지 스몰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라고 하고 d 함수가 나오고 sumif와 countif 중에 한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요 B형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랭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순위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셔야 되는 게 내림인지 오름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 범위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월별 사료 비용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내림차순이에요. 그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큰 숫자가 1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풀어볼게요. 랭크.eq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어디에서 넘버 누구 어떤 수를 등수를 구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월별 사용료 어디에서 월별 사료 비용 전체에서 요 전체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꼭 무슨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F4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 번에 주소가 바뀌죠. F4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더라고 나와 있는 칸은 내림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생략을 하셔도 돼요. 0을 써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름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오름 차선을 구하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1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림이니까 어떻게 해요? 생략해요.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4등을 했고요. 밑에 등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직접 우리가 써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 만약에 쓴다 그러면 는 랭크.eq 여기 이렇게 나오죠. 목록에.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 구문이 나와요. 여러분들 넘버 어떤 거 월별 사용 사료 비용 그 다음에 이 RF라고 나와 있는 게 범위죠. 이 범위 전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된다? 절대 참조 F4를 눌러주셔서 우리 무슨 기호를 넣어줘야 돼요? 달러 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올더라고 나와 있는 칸이 여기 있죠. 여기 올더는 내림이면 0 아니면 생략을 하셔도 되는 거고 오름 차순일 때 뭐 적으면 되는 거예요? 1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략을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도 돼. 체크 눌러주시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랭크 함수 같은 경우는 자꾸 한번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어보셔도 되지만 직접 써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좀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if 랭크가 나올 수도 있고 추주 안에 랭크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랭크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풀어주시는 게 더 좀 빠르게 함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랭크 함수는 직접 써서 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 이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는 요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글자니까 라이트에 뭐예요? 1이죠. 글자 수가 1. 이게 1이 나오면 초식성, 2가 나오면 육식성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추주하고 뭐가 나왔어요?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추주. CHO 추주 함수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주시면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면 요 인덱스 넘이라고 하는 추주 함수는 요 인덱스 넘버에 나오는 번호에 따른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인덱스 넘버는 반드시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 그래서 라이트가 나왔어. 라이트 요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 그래서 마지막 글자라는 거는 한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1이 나오면 여기 1이 나오면 얘는 밸류 1번으로 가라는 거고 여기가 2가 나오면 여기 밸류 2번으로 가라는 거죠. 그 1번에다 뭐 써야 돼요? 초식성. 초식성. 아래로 이동할 땐 탭을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육식성.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답이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우정마을. 여기 우정마을이라고 하는 게 여기 위치에 이렇게 우정마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얘가 조건. 월별 사료비용. 요 월별 사료비용은 또 이쪽에 이렇게 월별 사료비용이 또 있죠. 요거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들을 다 더한 거에다가 그 개수만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SUMIF하고 COUNTIF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함수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SUMIF 나누기 COUNTIF가 돼야 되는 거죠. SUMIF라고 하는 조건에 맞는 합계 우정마을의 월별 사료 비용의 합계를 구한 거에다가 그 우정마을이 몇 개인지 그 개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SUMIF 나누기 COUNTIF를 하셔야 돼요. 먼저 SUMIF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요 SUMIF의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죠. 우정마을이 있는 요 위치. 그래서 조건은 누구다? 크리테리어 조건은 누구다? 우정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월별 사료 비용.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우정마을에 해당이 되는 월별 사료 비용의 합계는 금액이 이렇게 11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확인을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서 요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나누기를 해주시면 돼요. 나누기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함수 들어가야 돼요? 우정마을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무슨 함수로 들어가냐 하면 COUNTIF로 들어가서 개수를 구해야 돼요. 어디? 우정마을의 개수를.
첫 번째 칸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조건 범위, 두 번째 칸에는 뭐를 입력하시면 돼요? 조건을. 우정마을. 우정마을은 3개가 있대요. 그래서 3으로 아까 나온 결과에다가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SUMIF와 COUNT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나누기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문제는 사랑마을. 요 사랑마을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겠네요. 문제에 보면 앞에 나오는 게 대부분 다 조건입니다. 마리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마리수의 아니 합계. 마리수의 요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dSum이 나왔고 뒤에다가 마리를 붙이래요. D함수가 나왔어. D함수. D함수의 특징은 뭐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이 함수를 딱 보면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죠? 그럼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Sum으로 들어가겠습니다. dSum. 요 dSum으로 들어가 주셔서 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는 칸이 있다 그러면 필드명을 포함한 요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요 필드는 열번호야. 우리가 마리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 마리수가 지금 몇 번째에 있어요? 1, 2, 3, 4번에 있죠? 그래서 여기 열번호는 뭐를 적으면 돼요? 4를 적어 주시면 되고 조건은 뭐다? 이 조건도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필드명 바로 아래랑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치가 누가 해당이 돼야 되냐면 사랑 마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7마리가 나왔어요. 요 사랑마을 여기 2개, 그 다음에 사랑마을 5개.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7개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7이 나왔고 여기 뒤에다가 또 뭐를 붙여야 돼요? 마리. 요건 어디에 들어가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and 연산자 이용한 다음에 뭐라고 써주면 돼요? 마리. 큰 따옴표 안에다가 마리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5번에 맥스가 나왔습니다. 맥스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가장 큰 평균 몸무게. 요 평균 몸무게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냐 여기다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의된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직접 이거 써볼게요. 는 함수를 내가 직접 입력을 할 때는 는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맥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맥스 가로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 부분? 평균 몸무게가 있는 곳.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무게라고 나와요. 그죠? 가로 닫아 주시면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2,50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맥스, 민, 라지, 스몰 이런 거 레프트, 라이트, 미드 뭐 에버레이지, 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직접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함수들은 다른 함수랑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이 되는 경우에는 함수 마법을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좀 정신도 없고 헷갈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함수들은 지금처럼 직접 써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마지막 6번. 이 6번은 또 똑같은 브이룩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투입 연도를 구하래요. 동물명, 코끼리에 따른 동물 투입 연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H14셀에서 선택한 동물명에 대한 동물 투입 연도. 여기가 범위가 되겠죠. 동물명에 대한 동물 투입 연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브이룩업으로 가주셔서 브이룩업에서 첫 번째 칸은 뭐가 되는 거예요? H14셀에서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 두 번째 칸에 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동물명에 대한 뭐예요? 동물 투입 연도.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 투입 연도가 몇 번째 열에 있냐? 미리 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있죠? 그래서 열번호는 뭐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겠죠. 열번호는 몇 번이 된다? 6번. 어디부터 세시는 거예요? 동물명에 대한 동물 투입 연도. 얘가 1번이 되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번호가 6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브이룩업 마지막 칸에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브이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뭐를 적어 주셔야 돼요? 0을 써 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2019년이 나왔고 다른 동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동물에 대한 연도가 나와요. 얼룩말. 그쵸? 이렇게 호랑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한 번씩 해보셔서 잘 바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SUMIF 나누기 COUNTIF
조금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7월 C형을 한번 가볼까요? A형, B형, C형 중에서 지금 B형이 좀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C형을 또 한번 보게 되면 C형에서는 if 함수가 또 나왔고요. 랭크, 순위 구하는 함수가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sum if, count if가 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고 또 민도 나왔고 브이로그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았는데 A형, B형, C형에서 만약 따진다 그러면 약간 A형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나오는 함수의 종류가 거의 그 비슷비슷한 함수들이 나오고 있죠. 네,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체험비 지원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 행사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 행사기간이 15 이상이면서 조건이 두 개인가 봐요. 얘가 지금 첫 번째 조건. 그쵸?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이 10,000명 이상이면 얘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체험 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체험 비용의 몇 %를 지원해 준대요? 5%를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if하고 and가 나왔습니다. if 함수에는 조건을 하나밖에 못 써요. 여러 개를 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and나 or를 이용해야 되는데 and는 모두 만족하는 조건, or은 그 중에 하나, 뭐뭐이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or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if로 가볼게요. if 함수에 들어가서 첫 번째 조건을 쓰기 위해서 요 and를 우리가 써줘야 돼. and 가로 열고 뭐가 행사 기간이 15 이상 쓸 주소 부등호 갑의 순서를 냈죠. 첫 번째 조건 1이 됐고 두 번째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구분해주는 쉼표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석 인원이 얼마 이상? 10,000명. 일시, 백천, 만. 그러면 조건이 끝났어요. 가로를 닫아줘야 되겠죠. 요 두 조건이 다 만족을 하게 되면 체험 비용에 10%를 주래요. 10%라고 하는 거는 요 체험 비용에 어떻게 해요? 곱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곱하기 10%.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체험 비용의 몇 %를 주래요? 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니까 체험비 지원금이 계산이 돼서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이번에 순위가 나왔는데 참석 인원에 대한 순위를 무슨 순서대로 구하래요?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 그러니까 올더는 생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직접 써서 또 구해볼게요. 는 랭크점 EQ 요거죠? 랭크점 EQ 요 넘버 어떤 거? 참석 인원 요 수가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몇 등에 있는지 구하는 거죠? 요 전체를 구할 때는 요 전체를 구하고 나서는 전체 범위는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F4를 눌러주시면 되죠. 저는 지금 F4가 안 돼서 직접 입력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F4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올더를 생략을 해도 되니까 안 썼어요. 그냥 가로를 닫았어요. 근데 오름차순이다 라고 했을 때 꼭 뭐를 적어야 된다고요? 1. 지금은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5등 했어요. 아래로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등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1등이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참조를 안 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꼭 요 전체 범위는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내림일 때는 마지막으로 생략하면 되지만 오름이라고 나왔을 때는 마지막 칸에 뭐를 써야 된다? 1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sum if하고 count if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다?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해줘야 돼요. 그죠? 어디? 경기도 지역의 체험 비용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클릭해 주시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sum if에 들어가서 sum if 함수에 들어가셔서 어디요? sum if에 들어가서 경기도 지역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 범위예요. 이렇게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된다? 경기도.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가 되냐면 체험 비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는 거는 경기도 지역에 해당하는
체험 비용의 합계를 구한 거예요. 합계를 구해준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누기 준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카운트 if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카운트 if에 들어가서 어디 개체 지역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경기도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경기도의 개수가 2개네요. 그죠? 여기서 2개가 나왔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체험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여기 체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체험 비용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에선 이름 정의를 한 거를 이용하세요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체험 비용이 나온 겁니다. 4번 문제에서는 전남 지역에 해당이 되는 체험 행사명이 몇 개가 있는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뭐를 붙이래요? 개. 그래서 dCount A가 나왔습니다. D 함수예요. 그죠, 여러분들? dCount A 함수가 나왔어요. 조건에 맞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 그죠? 그걸 구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다. 그죠?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개수를 지금 세야 되는 거는 요 체험 행사 수잖아요. 그 열번은 몇 번? 2번. 그리고 조건은 누구다? 어디 해당이 되는 거? 개체 지역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 전남 지역. 그죠? 그래서 D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조건도 필드명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이 조건 범위가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 이렇게 단위를 붙이라고 하는 문제가 6문제 중에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소식 입력줄에 가서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개. 체크 눌러주면 몇 개가 나왔냐면 3개가 나왔어요. 5번 문제. 최소 참석 인원. 요 참석 인원 중에서 여기 참석 인원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뭐냐라고 하면서 민 함수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런 함수는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민 적어주시고 그죠? 민 그리고 나서 어디 부분이요? 범위가 참석 인원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났어. 그죠?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마지막 6번에는 브이로그업이 나왔어요. 참석 인원을 구해라. 어디 셀에서 선택한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해당이 되는 체험 행사명에 대한 참석 인원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요 지금 제가 네모칸 친 부분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 그죠? 요 표 범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브이룩업에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칸은 뭐예요? 농장 체험 H14셀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 요 표 범위가 바로 아까 밑줄 쳤던 뭐예요? 체험 행사명에 대한 참석 인원이 되는 겁니다. 요 참석 인원이 몇 번째 열에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얘 열번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뭐를 써야 된다?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농장 체험은 6,552명이고요. 다른 걸 한번 눌러보면 목장 체험을 눌러보니까 7,320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맨 처음 값을 선택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7월달 기출문제는 이렇게 A형, B형, C형 여러분들이 A형만 풀어봤다라고 하면 B형하고 C형도 좀 같이 풀어보셔서 함수의 유형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또 6월달에 봤던 기출문제에 함수들만 모아서 또 강의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시고요. 8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